안녕하세요. 앞줄 SMR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20대 여성분 앞줄 진행하면서 피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지난주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라고 말씀드렸었죠.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던 아토피가 중고등학생 때는 좀 심해지더니 성인이 되셔서 증상이 가라앉으셨대요. 특별히 이유는 잘 모르게 가라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토피가 좋아진 상태로 5, 6년 정도 지내셨는데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아토피 증상이 갑자기 확 악화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피부과에서 먹는 약으로 아토피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토피와 여드름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토피가 여드름을 필수적으로 유발하지는 않고 여드름이 원래 있었다 그래서 아토피가 어떻게 된다느니 아토피가 있어야 여드름이 난다느니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둘 다 피부 상태를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상태에서 여드름 치료는 좀 더 어렵습니다. 압출과 관련된 얘기만 해도 아토피 피부는 면봉으로 누를 때 표피가 얇아지고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봉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아토피 피부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경험상 아토피 피부이면서 유분기가 아주 막 넘쳐나는 분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분이 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분이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피부 유분이 넘쳐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유분이 굉장히 적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표피가 불안정해서 건조하기도 하고 유분도 적어서 그렇게 건조한 피부는 피지가 올라와서 좁쌀이 돼도 씨앗이 굉장히 끈적끈적해서 합출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의 여드름 치료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아토피 증상이 올라와서 피부가 상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제 눈가 광대 주변인데요.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비립종입니다.
눈을 잘 비비시는 경우에 잘 생긴다 그랬죠. 아토피는 가렵기도 해서 눈가를 자꾸 비비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사막입니다. 요렇게 이 부분도 편평사막이고요. 여기도 편평사막이고 여기도 편평사막이죠. 눈 주변으로 조금 많이 나 있으십니다. 자잘자잘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쪽에서도 편평사마귀가 좀 있었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편평사마귀라고 설명드릴 기회를 놓쳤어요. 오른쪽 압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편평사마귀가 보이네요. 편평사마귀는 뿌리가 있는 거라서 압출해서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소작법,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기나 플라즈마 치료기로 태우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뿌리까지 이렇게 떠내는,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격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태우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태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피부에서는. 근데 이제 긁어내는 거는 그게 가능하니까 뿌리를 그래도 얼마만큼 긁어냈는지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좀 더 성격에 맞더라고요. 결국에는 시술도 원장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반대쪽에서도 이 부분에 피가 굉장히 많이 맺혀 있었죠. 굉장히 노랗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건조해서 피지가 끈적끈적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노란색을 띱니다. 피지 분비량이 많고 피지가 건조하지 않은 경우는 더 하얗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아주 밝은 흰색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좁쌀여드름 증상이 꾸준히 있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모공에서 피지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것들이 좁쌀여드름으로 남아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토피 증상이 심해지시고 여드름도 더 심해진 것 같으시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지는 원래 피부가 건조했을 때 더 잘 나오는 거라서 아토피 증상으로 표피가 불안정해지면서
피부 건조감이 심해지면 그만큼 유분기가 늘어나는 거고요. 안 그래도 건조하게 나오는 건조해진 피부인데 유분기가 늘어도 이 끈적끈적한 피지 상황은 동일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끈적한 피지가 모공을 막는 게 더 심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피부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코에는 점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점 조직이 있으시네요. 아까 편평사마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사마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손발에 올라오는 그 사마귀 증상이요, HPV, 휴먼 파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생성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한 번씩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덧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손발에 생기면 심상성 사마귀 이런 거고요. 얼굴에 생기면 편평사마귀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에 생기면 그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거 있어요. 가다싯이라고. 편평사마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마귀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마귀 예방주사인데요. 그거 맞으시면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좀 예방이 됩니다. 이미 편평사마귀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사마귀 바이러스의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내가 몇 가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바이러스를 다양한 종류의 감염이 될수록 더 이런 편평사마귀라든지 손발 쪽의 심상성 사마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편평사마귀가 있으시더라도 사마귀 예방접종을 추가로 더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도 예방접종을 했어요. 이게 사마귀가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옮거든요. 옮아요. 제일 흔하게 옮는 거는 수직감염. 엄마랑 아기들이랑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없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눈가에 편평사마귀가 생겨서 이런 게 왜 생겼냐고 막 그러길래 봤더니 남편이 꼭 사마귀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사마귀 진료를 보러 오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여드름 압출하러 오시는 분들도 편평사마귀 증상이 많이 있고요. 자꾸 접촉하다 보면 저도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10년에 한 번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맞은 지 9년이나 돼서. 그래서 또 맞으려고 합니다. 이분 전체 압출아주 해드리면서 유일하게 염증이 돼 있는 압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7월 초예요. 7월 3일입니다. 보통 여름은 여드름의 성수기입니다. 피지량이 늘어나니까 피지분비성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확 악화되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등가슴 여드름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들 휴가를 못 가셔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셨는데 올해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서 부산에서 방역체계 낮췄다가 클럽에서 41명이 확진되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집돌이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은 불안해서 어디를 못 나가겠습니다. 씨앗이 작으니까 코팅을 꼭 안 해도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많이 말라붙어 있어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건조한 씨앗들은 오히려 이들로는 잘 걷어내지지가 않아서 면봉을 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입은 합출하면서 말을 정말 하다 안 하다 합니다. 이게 자꾸 집중을 하게 되니까 뭔가 말하는 걸 하다가 자꾸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스크립트 작업을 해보면 쭉 얘기하는 것보다 말을 조금씩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게 더 잠이 오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 영상
작업하다가는 몇 번 잘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앞줄도 거의 끝나갑니다. 요런 자잘한 좁쌀 여드름은 꼭 압출을 해야 하느냐? 이 경우에는 사실 좀 여유를 가지고 압출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오셨고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셨고 본인이 미용적으로 이제 이게 보기 싫어서 좀 제거를 하고 싶다라고 오신 거고, 압출을 하는 게 아토피 증상을 막 악화시킬 것 같은 상황이라면 안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군데군데 아토피 증상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피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지는 않아서 압출하다가 피부 상태를 더 망가뜨릴 것 같다면 압출하시지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압출을 해야 하는 거는 가능은 하고, 다만 압출을 하는 게 피부 상태를 더 좋아지게 만드느냐, 아토피 상태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압출을 해서, 그건 전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본인의 미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피부에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게 이제 아토피 증상이 있는데 여드름이 염증이 또 돼가지고 아토피로도 아프고 피부 여드름 염증으로도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치료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얘가 그런 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아서요. 이제 여드름 씨앗이란 게 있으면 또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 있다라고는 안 해드려도, 요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요. 아마도 스테로이드 젤을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고 보습 관리 잘 해주면 지금 압출하고 있는 요런 타입의 씨앗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느냐,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건조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분 공급으로는 이게
해결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좀 꼼꼼하게 압출해드리려고 하는 거이긴 합니다. 이게 좀 적당히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서 크게 보이는 것만 해드리면 나은 증상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일 거고요. 그나마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덜 쌓이는 속도가 좀 느려지겠죠. 그래서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꼼꼼하게 압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귀 앞쪽이 구레나루 쪽은 모공 깊이가 깊어서 피지가 조금 많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여드름이 좀 쉽게 생기는 부분이죠. 피지가 쌓이기가 쉽거든요. 이분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압출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계절은 한여름인데 여드름 상태는 한겨울에 더 자주 볼 법한 굉장히 건조해진 여드름 압출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델분이랑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